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 형님 3부 54화 딸들의 이름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완달성은 부서진 부분들에 대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전쟁 전에는 완달과 이령의 싸움으로 정전 주변이 크게 부서졌었고, 전쟁 중에는 토백과 적 병사의 공격으로 성벽이 무너지는 등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전은 완전히 부서져서 복구를 못하고 그냥 털을 깨끗이 치워버렸네요. 빠른 복구는 바로 모란의 정수주 덕분인데요. 모란의 정수주에는 부서진 건물이나 벽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흰산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몇 번 보여진 적이 있는데요. 사펑주가 있던 방도 거의 박살났었는데 모란이 순식간에 수리한 뒤에 정수주를 올려놓았었죠.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정수주의 신묘한 능력이 고작 완달성 고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부터 흰산의 딸들의 이름이 공개가 됐는데요. 제일 큰 언니가 이란, 동생이 나단, 작은 여동생은 미야카라고 합니다. 남자 꼬마 막내는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로 자신의 이름을 잊었다고 하는데요. 완달은 투구 덕분에 머리를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꼭 투구를 쓰고 다니라고 당부합니다. 흰산 남매 중에 꼬마 막내는 등장할 때부터 범상치 않았는데요. 대체 어디서 잡혀온 건지 곤륜이 인질로 삼은 흰산 일족으로 처음 등장했었죠. 잡혀있는 동안에는 적진에서 길을 터뜨리며 발광을 했는데요. 곤륜 병사들이 인질이고 뭐고 죽여버리자고 이를 갈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녀석이 희한하게 누나들을 만난 뒤로는 순한 양이 되어버렸죠. 흰산의 아들들이 거의 전멸해버린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은 남자 자손이 아닐까 합니다. 이 녀석이 혹시 가오리의 먼 조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투구를 쓴다는 것입니다. 가오리의 아빠도 투구를 썼는데 셋이 실루엣이 유사하죠. 혹시 저 꼬맹이가 늙어서 가오리 아빠가 된 건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오리는 인간이 아니라 아카, 흰눈썹과 같은 반인반수가 되어버립니다. 가오리와 함께 오래 생활했던 빠르가 모를 리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오리가 흰산 일족의 먼 후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흰산 전쟁에서 완달이 가오리가 쓰던 분권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간접적인 증거라고 봐요. 가오리는 아비사가 고획조들에게 납치될 위기에 처하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분권을 사용하는데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위기가 닥치니까 그냥 나와버렸죠. 몸속에 완달의 피가 일부 흐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오리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완달의 후손이면서도 인간에 아주 가까운 존재. 저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풍계가 아닐까 합니다. 풍계는 흥계의 8대 자손인데요. 흥계부터가 완달과 인간 여진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 반수죠. 브라가와 신들이 완달성 내부를 습격했을 때 흥계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들은 흥계를 흰산 일족이 아닌 인간으로 인식했습니다. 흥계도 그럴진데 8대에 걸쳐 인간 피가 섞인 풍계는 그냥 인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비록 인간이라고 해도 풍계는 엄연히 완달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이고 곤륜의 병사들과 일당백으로 맞서 싸울 정도로 강력한 인간이었습니다. 풍계뿐만 아니고 그의 일족 모두가 그랬죠. 일반 인간의 2배가 넘는 크기에다가 도끼 한 자루만 쥐어주면 항마병도 썰어버릴 정도의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풍계의 자손이 대를 이어서 가오리까지 이어졌다면 가오리가 탈인간급의 괴력을 발휘하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게다가 풍계는 작중 칠성월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나오는데요. 칠성월은 자신을 드는 것을 풍계에게 허락했고 이번 화에서는 부서진 칠성월의 조각을 흥계가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죠. 만약 가오리가 풍계의 먼 후손이 맞다면 풍계가 잘 모아놓은 부서진 칠성월의 조각들과 마주침으로써 힘을 받고 각성하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착한 캐릭터에 불과한 가오리가 강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완달의 분권을 쓰는 또 한 명의 인간이 있는데요. 바로 홍위부입니다. 홍위부도 어쩌면 완달의 피가 흐르는 인간일 수도 있는데요. 가오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이상의 괴력을 발휘하고 분권으로 전투 항마병 풍의 신체를 파괴하기도 했죠. 미호가 홍위부와 혼인을 결심한 것도 그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특별한 피가 흐르는 인간이기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다시 돌아와서 완달은 처음에는 짐같이 느껴졌던 여식들에게 이제 마음을 완전히 연 듯 보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목숨 걸고 성을 수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들이 마음이 텅 비어있던 아카에게 성정을 조금이나마 심어준 것이 고마웠던 모양이죠. 완달은 대를 잇기 위한 승계 과정에서 새 아들들에게 사사로운 정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흰산의 주인이라는 위치와 일족에게 부여된 과업을 잇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세 아들 중에 둘은 영생의 계곡으로 이장해야 했으니까요. 그런 거 없이 첫 자식이었던 모란과 흥계에게는 여느 아버지처럼 정과 사랑도 듬뿍 줬던 것 같고, 그런 다정한 모습이 이번 화에서도 잘 나타난 듯 보입니다. 완달은 이란의 병세를 살피러 왔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고 돌아가는데요. 천재와의 전쟁에서 얻은 부상이 전혀 치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과의 싸움 이후 오염된 삼실의 영향인지 피가 섞인 기침도 하고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런 상태로 몸에 인간의 혼을 잔뜩 붙이고 흰산의 영역 밖에까지 나가서 극한까지 싸웠으니 신체가 무너질 만도 합니다. 특히 천재와의 마지막 일격 대결에서 받은 부상이 매우 심해 보였고, 붕대를 감아놔도 피가 계속 올라왔죠. 완달을 간호하던 이르하도 그렇고 곁에서 지켜보던 재상도 그렇고 완달이 흰산의 힘을 써서 몸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르하가 조심스레 완달에게 얘기해보지만 완달이 이를 수락할 리 없었죠. 안 그래도 1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은 흰산의 힘인데 천재를 상대하느라 거기서 또 일부를 사용했으니 더 이상 사용했다가는 아카의 등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아카의 등극을 위해 목숨 걸고 천재를 물리쳤는데 여기서 내 몸 살리자고 모든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죠. 어차피 흰산의 힘을 건네주고 나면 완달은 소멸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흰산의 기가 요동치면서 태동이 시작됩니다. 흰산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려 할 때 발생하는 현상 같았는데 이를 눈치챈 완달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흰산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태동이었기에 이상하기도 했죠. 남아있는 흰산의 힘을 즉시 환원해야 했고 아카가 즉시 흰산의 힘을 받게 될 것이기에 흰산 일족은 전부 영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흰산의 방어 기제에 의해 영역 안의 흰산 일족은 소멸하게 되죠. 완달은 아이들이 노정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만 보고 묘역으로 출발하려 했는데요. 노정을 여는 신하가 동맹을 치하하러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란의 오른팔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흰산의 방어 기제가 벌써 작동한다는 것인데 완달은 이를 보고 매우 당황하죠. 아직 아카가 흰산의 힘을 받지 않고 있는데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존재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일영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일영은 완달에 의해서 대령당했지만 청계가 일영의 복제를 확보함으로써 중간에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만약 청계가 양백이 다니던 뒷길을 통했거나 둔갑을 써서 노정을 여는 신하를 속였다면 흰산의 묘역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을 겁니다. 흰산 묘역 입구는 완달이 출입구를 파괴해서 들어갈 수 없게 됐지만 청계가 묘역 내부로 들어가는 것에 성공했다면 충분히 일영을 구할 수 있죠. 청계는 혹시나 완달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복제를 대신 대렴해 놓고 본체를 구했을 것 같은데요. 비록 당장은 일영의 본체가 살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달이 남아있는 흰산의 힘을 환원하러 묘역으로 올 것이 뻔했습니다. 일영이 선수치지 않는다면 아카가 흰산의 힘을 받는 것을 막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복제를 대신 대렴해 놨다 하더라도 완달에게 복제를 들킬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영으로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미 환원된 90%의 힘이라도 받아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주인이 흰산의 힘을 받을 때 영역 안의 일족은 전부 사라지는 방어 기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잘하면 완달과 아카 둘 다 소멸할 가능성도 있었죠. 혹시 흰산의 방어 기제로도 완달이 소멸하지 않고 흰산의 묘역까지 쫓아온다 하더라도 자신은 복제를 대신 대렴시켜놓고 다른 곳으로 은신해버리면 완달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대응하던지 간에 일단은 흰산의 힘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란이 소멸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2부를 보면 일영은 흰산의 힘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처럼 나오긴 했는데요. 무팽에 따르면 일영은 먼 옛날 흰산의 힘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라고 언급했고 리루어전은 일영이 먼 옛날 흰산의 힘을 받았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정도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언급으로 미뤄봤을 때 일영이 흰산의 힘을 받긴 했지만 이후 본인의 힘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다시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 이번 화에서 재상으로 나오는 인물이 전쟁 과정에서 이미 죽었고 청계가 이 재상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긴 하지만 죽은 인물은 재상이 아닌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노정을 여는 신하는 흰 수염을 한 사람인데 죽는 컷에서 수염 색깔이 조금 달라져서 헷갈림을 준 것 같습니다. 재상이 노정을 여는 신하가 아닌 이유를 보자면 먼저 그 신하가 죽는 것을 이란, 나단, 미야카, 막내까지 전부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쩡히 살아 돌아왔다면 당연히 의심을 사게 되겠죠. 게다가 재상은 큰 바다 건너에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미야카의 물음에 나중에 무드리에게 물어보겠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이는 둔갑한 청계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재상은 노정을 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야카, 막내를 당장 흰산의 영역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노정을 여는 신하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죠. 만약 재상이 노정을 여는 능력이 있다면 그가 바로 노정을 열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노정을 여는 신하와 재상이 다른 인물이라는 반증이겠죠. 여기서 설정 오류 아니냐고 오해하셨던 분들은 잘 풀고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